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석구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나스닥은 3% 넘게 급락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성장주 중심으로 낙폭이 큰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한 이후에 작년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특히 금리 인상이 최근에 더욱더 언급이 자주 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상 시즌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몇 년간은 금리 인상 시즌에 돌입할 것인데, 과연 금리 인상 시즌에 주가는 어땠을까?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는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영상 찍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주가도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주식을 좀 정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제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금리 인상 시즌에 주가는 과연 어땠는가에 대해 직접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금리와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1955년 이후 미국 금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도 하고 급격한 변화가 너무 많아서 지금의 금리 변화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80년대 후반 기록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총 5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기준점은 금리 인상 시작 시점부터 최고점까지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88년 2월부터 89년 4월까지의 기록입니다. 금리는 6.58%에서 9.84%로 3%가량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257포인트에서 303포인트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94년 1월부터 95년 4월까지의 기록입니다. 금리는 3.05%에서 6.05%로 3%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457포인트에서 533포인트로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도 7월까지의 기록입니다. 금리는 4.63%에서 6.54%로 2% 정도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270포인트에서 1454포인트로 약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04년도 5월부터 06년도 7월까지의 기록입니다. 금리는 1%에서 5.24%로 4% 정도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주가는 1117포인트에서 1286포인트로 약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기간은 가장 최근인 15년도 7월부터 19년도 4월까지입니다. 금리는 0.13%에서 2.42%로 2.3% 정도 상승했고요. 주가는 2076포인트에서 2876포인트로 약 38%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금리 이외의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금리가 올라도 주가는 오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무조건 주가에 안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총 5번의 기간 중 5번 모두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준점이 약간 달라짐에 따라 반영되는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정도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예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올리는 게 아니죠. 1년 전,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란 예고를 하면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는 바로 어제처럼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직전에는 주가가 안 좋을 확률이 높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악재 재료 소멸로 인식돼서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죠. 다른 여러 변수들도 있을 것이고 주식을 꼭 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주식시장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보면 좋을 내용이 현재의 금리 수준입니다. 너무 금리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금리가 몇 퍼센트지? 라고 해서 보면 현재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으로 0.25%입니다. 0.25%면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지점의 금리이고요. 보통 한번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할 때 움직이는 게 0.25%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0.25%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금리 인상을 해도 금리는 1% 수준일 것입니다. 보통 금리와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서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면 큰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정도입니다. 내년도 2에서 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보통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빌려오는 자금의 이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부담스러운 수준인 거죠. 하지만 금리가 조금 올라도 1%의 금리 수준은 기업 활동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미국 연준이라는 중앙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금이 다 쏠리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경제는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미국도 결국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들이 생긴다면 분명 미국 연준은 이걸 놓치지 않고 처리하고 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왔고요. 그게 바로 미국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죠. 연준은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좋은 해답들을 찾을 수 있는 경험치를 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경제에 안 좋은 신호들이 발견된다면 속도를 조절하든 횟수를 조절하든 이걸 관리해주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연준이 앞뒤 안 보고 무대뽀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금리 때문에 폭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초반처럼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고 전 세계 증시가 화랑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은 정말 잘 나갈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 평균치이거나 그 이하를 기록할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 평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지 금리 인상이 무서워서 투자 자체를 너무 망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이 3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3월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3월까지 아마 증시는 충분히 선 반영을 하면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3월 이후에 주가는 생각보다 강한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슈라든지 공급망 차질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냐 안 되냐에 따라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말 원활히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돼도 주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적어도 2, 3년은 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투자를 다시 시작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3월까지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낙폭이 클 때마다 생각해 두셨던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